폭풍 전의 고요함, 강미영 대령은 얇게 점인 소고기 몇 점을 조용히 집어 올렸다. 식탁은 넓고 어두운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녀가 앉은 작은 공간 외에는 그 광대한 표면에 아무것도 없었다. 촛불은 없었다. 배경음악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자기 접시와 은식기가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이 달린 어깨는 꼿꼿했다. 낮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두 별을 단 여장군이었지만 밤에는 그저 혼자 식사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끝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장교. 그녀의 남편 박준영 대령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해맑게 웃는 어린 아들 준호가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끝없는 책임과 의무로 채워졌다. 그녀는 군의 기둥이자 준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그 사진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잔을 내려놓자 거실의 괴종시계가 느릿하게 8번 울렸다. 째깍거리는 소리는 어둠 속에 잠긴 집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남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서 낭비는 용납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해야 했다. 그것이 군인의 삶이었고 그녀의 삶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미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군인 특유의 습관으로 인해 몸은 이미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활동적인 캐주얼 복장을 선택했다. 밝은색 운동화와 간편한 재킷을 걸치자 위압적인 여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목적지는 시내 외곽에 있는 군인복지 재단 산하 고아원이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그녀는 이곳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의식이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녀를 방했다. 그녀는 아이들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이들 역시 그녀를 따랐다. 오늘 그녀가 준비한 활동은 군복 접는 법 가르치기였다. 작고 서툰 손들이 미영의 능숙한 손놀림을 따라 군복을 접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미소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옷을 접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다. 군복의 의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장군님, 이거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작은 남자아이가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길게 핀 흔하디흔한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말솜씨가 좋지도 않고 늘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였다. 미영은 그 꽃을 받아들었다. 시들지 않은 푸른색 꽃잎은 아이의 작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고맙다. 정말 예쁜 꽃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엄격하고 절제된 삶 속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며칠 후 박준호의 입대 날이 밝았다. 훈련소 입구는 훈련병들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미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씩씩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미묘한 긴장감이 읽혔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낼게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미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낡은 군번줄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물려준 유품이었다. 단순한 군번줄이 아니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뱀 두 마리가 서로 얽혀 있는 듯한 모양이었는데 이는 박씨 가문의 오래된 문장이었다. 이 문양은 단순한 가족 문장이 아니라 가문의 조상 중 한 명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왕에게 하사받았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의 남편도 이 목걸이를 늘 지니고 다녔다. 이건 아빠가 너에게 남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널 지켜줄 거란다. 미영은 목걸이를 준호의 목에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아들의 피부에 닿자 준호는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의미를 발설해서는 안 돼. 정말 목숨이 위험할 때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엄격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항상 신뢰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미영의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힘과 연결된 상징이었다. 그것은 미영이 가진 감춰진 능력, 즉 위기 상황에서 평소와는 다른 비범한 직관과 분석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 능력은 그녀의 군사적 성공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직감이나 우연으로 치부해왔다. 준호에게 목걸이를 주는 것은 무의식 중에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준호는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영은 아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걱정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그 목걸이의 진짜 의미를 준호가 알게 될 날이 올까 하니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진실이었으니까. 격렬한 파동 강미영 대령은 육군본부의 넓은 전술 상황실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이 복잡한 지표와 함께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녀의 결정은 훈련의 흐름을 좌우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훈련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개인 위성 전화가 다급하게 울렸다. 훈련 중에는 사적인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발신자 표시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전화에 닿았다. 육군병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진 표정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박준호 훈련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해로 추정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미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자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준호가 그 씩씩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훈련 중단을 지시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장비들이 일순간 정지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미영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에 코뼈까지 주저앉아 있었다.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미영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윤호야,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훈련병 때부터 그녀를 가르쳤던 수많은 엄격한 명령들보다 훨씬 더 아프게 울렸다. 병실 안에는 몇몇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그녀의 옛 제자이자 현재는 수색대대장인 이진우 대위가 서 있었다. 이 대위는 미영이 아끼던 인재였고 그녀를 늘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충직한 부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어딘지 모를 의혹이 서려 있었다. 강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이 야간에 갑자기 생활관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말리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폐쇄회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 대위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영상은 흐릿하고 화질이 좋지 않았다. 어두운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준호가 짐승처럼 벽에 머리를 짓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미영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그녀의 직감은 강하게 거부했다. 이것은 자해가 아니었다. 준호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마주했던 위기와 음모, 그리고 인간 본연의 악의를 감지하는 육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규철 대령이 들어섰다. 김 대령은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으로 겉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성 지휘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미영의 승승장구를 늘 시기하고 견제해왔다. 강미영 장군님, 유감입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김규철 대령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격려하며 다가왔다. 박 훈련병건은 저희 감찰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박 훈련병은 입대 전부터 약간의 심리적 불안정을 보였으며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에게 가해진 부상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준호의 입대 전 병력 기록까지 들추어내려 하는 듯 보였다. 그의 말은 준호의 입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마치 당신의 아들은 문제가 많은 아이이며 당신의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미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김 대령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 대령, 내 아들은 절대 스스로를 해칠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CCTV 영상도 있고 다른 훈련병들의 진술도. 김 대령은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강미영의 약점으로 삼아 그녀의 커리어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 만약 미영이 이 자해라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준호는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할 것이고 미영의 명성 또한 크게 훼손될 터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보상이나 정의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영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아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들의 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에 썩어빠진 구조, 은폐와 거짓말이 만연한 어둠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영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미영의 눈빛에서 섬뜩한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어머니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인 강미영 대령의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문이 닫혔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 어두운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대결과 드러나는 진실 강미영 대령은 아들 준호의 병실을 떠나자마자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네트워크를 이용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준호가 입원한 제1군단 의무대의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김규철 대령이 보여준 영상은 흐릿했고 무언가 편집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 대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대위는 그녀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이 대위, 제 아들 사건 영상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김 대령이 보여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감찰실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통제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대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영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충성심 강한 부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하여 밤샘 작업 끝에 복사본이 아닌 원본 영상 파일을 손에 넣었다. 미영은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에서 최고 수준의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사훈련 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위성 영상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그녀는 준호가 벽에 머리를 박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과 배경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집중했다. 며칠 밤낮을 새며 분석한 결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지로 밀쳐지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났다. 준호의 목에 걸려있던 가족 문양이 새겨진 군번줄 목걸이가 그가 벽에 부딪히기 직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순간 금속 연결 부위가 뚝 끊어지는 장면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는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준호가 스스로 머리를 박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준호를 벽으로 밀쳐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었다. 이 작은 단서는 그녀의 강력한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미영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김규철 대령을 찾아갔다. 김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에게는 미영의 조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김 대령, 저를 포함한 감찰실은 박 훈련병 사건에 대해 명백한 오판을 내렸습니다. 미영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장군님, 저희는 모든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만 김대령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였다. 미영은 이 대위가 복구한 원본 영상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끊어진 목걸이와 준호의 미세한 움직임을 확대하여 보여주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제 아들은 스스로를 해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밀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들의 목걸이가 끊어지는 순간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입니다.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김대령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미영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군사법원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명백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 군감찰부는 즉시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영은 냉철하게 군사법 조항을 읊었다. 이는 김대령이 미영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규정이라는 무기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미영은 단지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꿰뚫고 있는 지략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김대령의 얼굴에 비치는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김대령, 이 조항에 따라 저는 박준호 훈련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이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영이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영을 단순한 감정적인 어머니로 치부했지만 그녀는 냉철한 군인이자 빈틈없는 전략가였다. 강 장군님, 이건 김대령은 말을 더듬었다. 그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미영에 대한 깊은 질투심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등장했음을 깨달았다. 이때 김대령의 부하인 몇몇 감찰실 소속 장교들이 복돼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김대령의 눈치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진우 대위는 미영의 뒤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고 있었다. 이 대위는 미영이 김대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김대령은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좋습니다. 강 장군님, 재조사를 진행하지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장군님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설픈 진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령은 은근히 협박하며 미영에게 경고를 날렸다. 그는 미영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곧바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미영의 눈을 꿰뚫었다. 그는 미영이 이 사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 감정적인 어머니가 되어 군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등의 악성 루머들이 군 내부와 일부 언론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미영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김대령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대령의 비열한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군 내부에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극한의 시험 김규철 대령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내부 공작으로 인해 강미영 대령은 순식간에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아들의 일로 과도하게 나선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은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인 대응이 군 기강을 해친다는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다. 그녀는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 믿었다. 재조사위원회가 급하게 꾸려졌다. 명목상으로는 공정한 조사를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김규철 대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김 대령의 측근이거나 미영의 개혁적인 행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위원회는 미영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치 미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녀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장처럼 느껴졌다. 재조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규철 대령은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미영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미영은 단상에 홀로 섰다.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이진우 대위는 회의실 뒤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영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김 대령의 감시 아래에서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교차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미영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김 대령은 준호의 입대 전 생활 기록부, 심리 상담 기록 사실은 사소한 스트레스 해소 상담 기록이었을 뿐이었다 등을 제시하며 준호에게 내재된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준호가 훈련소에서 부적응 증세를 보였다는 익명의 증언까지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은 미영이 제시한 CCTV 영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였다. 강 장군님, 이 모든 증거는 박 훈련병의 자해,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영상은 너무 흐릿하고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감정적인 판단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 대령은 노골적으로 미영의 감정 상태를 건드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미영을 깎아내리려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위원들도 김 대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했다. 김 대령, 제 아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건실한 청년입니다. 군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영상은 원본이며 군의 첨단 기술로 복구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미영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준호의 끊어진 목걸이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미 김 대령의 편이었다. 그들은 미영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목걸이가 끊어졌다는 것이 곧 폭행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도 끊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 훈련병이 다른 훈련병들과 다툰 정황은 없습니까? 한 위원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질문의 의도는 미영에게 준호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혐의를 씌우려는 것이었다. 미영은 홀로 그들의 억측과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벽에 홀로 서서 맞서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가장 치명적인 압박은 시간이었다.
김대령은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을 짧게 잡고 미영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 그는 미영이 더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논리적인 반박을 펼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 최종 보고서를 배포할 준비까지 마쳤다. 그 보고서에는 준호의 자해와 미영의 지나친 모성애가 결론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미영이 공식적인 반박을 하기 전에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미영은 초조해졌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와 논리를 펼쳐야 했다. 그녀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김대령을 꿰뚫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준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맞서는 싸움임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비했던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절정 그리고 명예 회복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김규철 대령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준호 훈련병 자해 사건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종결시키려 했다. 바로 그때 강미영 대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조롱, 의심, 무관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그녀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녀는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잠시만요. 김대령. 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영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다. 미영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는 이진우 대위와 짧게 마주쳤다. 이 대위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냈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눈빛이었다. 미영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분석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이번에는 영상이 달랐다. 이진우 대위가 복구한 고해상도 원본 영상이었다. 그녀는 이 영상에 군에서 최고 수준의 영상, 증거 복원 및 분석 기술을 적용했다. 영상 속에서 준호가 벽에 머리를 박는 장면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미영은 영상 속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준호의 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였다. 흐릿했던 김대령의 영상과는 달리 이 영상에서는 그 그림자들이 정체불명의 병사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준호가 벽으로 밀쳐지기 직전 한 병사의 손이 준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준호의 몸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뒤로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강하게 밀리는 움직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시다시피 제 아들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은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밀쳐진 것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회의실에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김대령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저 그림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강 장군님,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미영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에서 미세하게 추출된 음성, 파일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야,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더 세게 박아어서. 거친 욕설과 함께 누군가 퍽 소리를 내며 준호를 발로 차는 듯한 소리, 그리고 준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어서 야, 박준호, 내 목에 그 거지 같은 목걸이 뭐야? 어서 풀어. 라는 명령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철컥 하고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폭행과 협박의 현장을 낱낱이 드러낸 것이다. 미영은 이진우 대위와 함께 밤샘 작업을 통해 잡음 속에서 이 음성들을 복원해낸 것이었다. 이 대위는 군 내부의 음성 분석 전문가를 비밀리에 동원하여 음성 추출 작업을 도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모든 위원들의 얼굴에서 경멸과 불신, 그리고 조롱의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들이 떠올랐다. 김규철 대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덮으려 했던 진실이 단 하나의 음성 파일로 인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이 음성 파일은 가혹행위 및 폭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이 목소리, 저는 익숙합니다. 김대령.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1군단 훈련소 소대장 최병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관인 중대장 박대위는 김대령의 조카이지요. 미영은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관계를 폭로했다. 그녀는 이미 이진우 대위를 통해 초의 병장과 박대위가 김대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대령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조카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것이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녹취를 시작했다. 위원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김대령을 노려봤다. 몇몇 위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영은 그들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 대신 아픔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 그리고 이토록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정의의 승리였다. 김규철 대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치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미영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군의 명예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승리했다. 새로운 평화 회의실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김규철 대령은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눈빛에는 패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위원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그를 덮쳤다. 그의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곧바로 군사검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가혹행위,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발표가 뒤따랐다. 그와 연루된 최 병장과 그의 조카 박대위 또한 모든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었다. 강미영 대령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뒤편에 있는 이진우 대위를 향했다.
이 대위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교환 속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연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군사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준호가 당했던 가혹행위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어둡고 폐쇄적인 생활관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그날 밤은 특히 심한 폭행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이 드러났다. 준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엄마,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미영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미영은 아들의 성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타인을 돕는 길을 선택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여린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빛이 되려는 굳건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미영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그녀는 김대령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군 내부의 낡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국방부의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변경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TFT 구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은 여론의 지지를 얻어 빠르게 추진되었고 그녀 자신이 TFT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것이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저녁, 미영과 준호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식탁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까봐, 엄마에게 누를깡 끼칠까봐. 하지만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 그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아니야, 준호야. 네가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엄마는 그저 너의 용기를 믿었을 뿐이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길을 찾게 해준 거야.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단다. 준호는 미영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자리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두 번째 봄 2년 후, 강미영은 단순한 여장군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변경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TFT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다. 병사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신설, 익명 제보 시스템 강화, 그리고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그녀의 노력은 군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녀의 지휘 아래 군은 더욱 투명하고 인간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의 가장 큰 업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정원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군대 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법률 지원,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재단은 그녀가 준호와 함께 가꿨던 희망의 정원에서 이름을 따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가 열렸다. 재단의 주축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다. 그는 심리학 학위를 마치고 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벽에 머리를 박았던 나약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공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콘서트장 한쪽에서 준호가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2년 전 군대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고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기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저처럼 힘들었던 모든 군인들이 다시 일어서서 자신들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준호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미영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들의 성장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미영은 재단이 운영하는 치유의 수파츠로 향했다. 그곳은 병사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이진우 대위가 보였다. 그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여 미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퇴역한 군견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충직함은 미영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영은 이 대위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이 대령, 여전히 충직하군. 이 대위는 미영에게 경례하며 답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미영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균형을 찾았음을 느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동료와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미영은 준호와 함께 희망의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정원에는 준호가 직접 심은 어린 묘목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흙 묻은 손으로 묘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아들의 성장, 그리고 그녀가 이뤄낸 변화의 결실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전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두 번째 봄이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과 고통이 존재할 것이지만 희망의 씨앗은 뿌려졌고 사랑과 용기가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봄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와 함께 더 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두스타 엄마 강미영 장군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용기, 그리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강미영 장군님의 굳건한 모성애와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 그리고 준호의 아름다운 성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올 저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